한 기업가의 유언장이 공개되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손녀에게는 학비를 지원한다. 딸에게는 묘소 주변의 땅을 조금 물려준다.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돌보아 주길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의 소유 주식 전부는 기증한다. 당시 그의 재산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07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일제에 협력하기는커녕 스스로 군사훈련까지 받았고, 일제 패망 뒤에는 정치 권력과 타협하는 일 없이 심지어 장관 자리를 준다는 데도 마다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그 자체인 사람, 유일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1895년, 유일한은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때 태어납니다. 사실 유일한의 원래 이름은 유일한이 아니었다고 하죠. 유일형, 향기 형자를 써서 살아가는 동안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인물이 되라라는 뜻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일한의 아버지 유기현은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사실 그는 9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교육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러일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아들 유일한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가서 아들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미국 유학이 결정되었을 때 유일한의 나이가 고작 9살. 유일한의 어머니는 유일한의 미국 유학을 반대하고자 시금을 전폐하고 유일한을 데리고 가출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9살의 어린 유일한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어린 유일한은 미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전념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네브래스카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조선은 일제의 압박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죠. 유일한의 아버지 유기현의 사업도 기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지원이 힘들어지자 어린 유일한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식당 일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형에서 유일한으로 이름을 바꾼 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문보급소에서 실수로 유일형의 이름 철자에서 쥐를 빠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져 있는 이름이 유일한. 실수로 탄생한 이름이지만 대한제국의 한을 뜻하는 것 같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유일한은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유일한은 한국인 최초로 미시간대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미시간 중앙철도 회계사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네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설립한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의 최초의 동양인 회계사로 이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엄청난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만에 유일한은 퇴사를 결심합니다.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유일한이 생각한 사업 아이템은 바로 숙주나물. 당시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자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에게 쌀밥과 같은 존재인 중국인의 만두 속에 숙주가 꼭 들어가는 걸 파악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었죠. 그런데 숙주는 금방 상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신선한 숙주를 배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숙주 통조림을 개발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업은 번창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6년 만에 자산이 무려 200만 불이었다고 하죠. 유이라는 질 좋은 녹두를 구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합니다. 고국을 떠난 지 무려 21년 만에 방문이었죠. 그런데 고국에 방문한 유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열악했던 것이죠.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데다 기생충, 결핵, 피부병 등 제때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음식 사업을 위해 고국을 방문했지만 유이라는 고국민들의 열악한 삶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값싸고 좋은 약을 한국에 가져올 결심을 하게 되죠. 유이라는 과감히 잘 나가는 사업을 접고 조선에 시급한 의약품을 사는데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일념으로 유이라는 귀국을 결단하죠. 이런 그를 응원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독립운동가 서재필이었습니다. 유이란이 미국에 있는 동안 정신적 지주였죠. 서재필은 떠나는 유이란에게 버드나무처럼 민족이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달라는 의미로 버드나무 그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유이란은 이 버드나무 그림을 회사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유한양행 심볼 마크죠. 국민보건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와 달리 유이란이 사들인 약은 팔리지 않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일본이 국내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유이란은 이러한 상황에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이란은 당시 일본 의약품계와는 다른 차별화된 광고를 선전합니다. 유한양행의 의약품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다루는 약이므로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기업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죠. 과장과 허위로 가득하던 일본의 의약품 광고계에서 유이란은 오로지 근거에 기반한 의학 사실만 광고합니다. 광고 덕에 회사 인지도는 수직 상승했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유이란은 의약품을 직접 만들고자 자체 공장을 설립했죠. 이때 만든 의약품 1호가 바로 안티프라민입니다. 유이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해 구하기 힘든 백신을 시골 마을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철도 운송 담당관과 협업했고, 약품을 던져도 될 만큼 안전한 특수 포장 용기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번거롭고 돈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유이란은 항상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승승장구한 유이란은 해외에 수출 계약까지 감행합니다. 유이란은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대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제안이었죠. 하지만 유이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직 나라만을 위한 과감했던 선택. 과연 그는 무엇을 제안받았던 걸까요?